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하지 않고 지역차별하고 이념차별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사 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오늘 출발합니다. 복귀해서 2년 동안의 대변인 업무를 마치고 공백에서 복귀한 지 세 번째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갑자기 조회도 늘어나고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의도 걸려오고요. 또 이런 주제도 다뤄달라라는 그런 제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미디어피아에서 좋은 영상 제작해 주시고 또 편집해 주는 우리 권용 기자가 또 아주 실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윤석열, 이재명, 김대중에게 배워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최고 위기입니다. 장관들은 계속 낙마하고 그리고 지지율은 20%대로 하락했고 조만간 10%대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에다 하늘에서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져서 서울 시내가 물난리가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설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열리고 있는데요. 어대명에서 확대명, 확실한 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대표에 취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동안 좋은 정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처럼 세계사에 빛나고 또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런 지도자로 커서 정말 대한민국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윤석열, 이재명, 김대중에게 배워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오는 8월 18일이 13주기입니다. 2009년에 서거하셨으니까 이제 13년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 또 인권을 위해서 헌신해온 투사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 통합의 정치를 했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를 일으켰던 두 범죄 대통령을 사면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사형 선고까지 내렸던 전두환을 용서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가치. 그리고 비서실장의 김중권 씨 등 다른 지역의 인물을 임명하는 등 통합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야당과도 소통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하지 않고 지역차별하고 이념차별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성해야 됩니다. 이번 물난리 때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에게 11시까지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밤을 새서라도 국민들의 물난리로부터 안전을 지키도록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다들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11시에 출근하면 국민들 물난리 속에 잠겨서 여러분 돌아가셨는데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윤석열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대통령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에 정통해야 되고 리더십이 탁월해야 되고 지역과 인종 또 다양한 세대와 계층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 이준석 대표처럼 그런 정치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진정한 소통을 해야 되고 출근길 문답에서 듣기 싫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불통의 정치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의원 이제 곧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을 그런 소통의 장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유능한 진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의 내로남불 사태에 유능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의원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정책 내놓고 치열하게 여권과 정책 경쟁하면서 멋진 야당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야 보수 진보 정치인을 대표하는 두 분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배우길 바랍니다. 그 무수한 군사 독재 탄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나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남북 화해의 기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극복해냈습니다. 지역 화합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 창달했고 인권위와 여성부를 만드는 등 수많은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반석에 올려놓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도 김대중 대통령만은 찬양하고 찬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인들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오는 8월 18일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고 보수 정치인도 참석하고 많은 민주인사들이 참석해서 김대중 대통령 13주기 그의 삶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같이 기리고 칭송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18일 국립현충원 그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8월 17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추모 음악회가 열립니다. 제가 사회를 봅니다. 중요한 성악가들 또 미얀마 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해줍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대한민국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김대중에게 배우십시오. 정치구단, 정치10단,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김대중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와 업적을 배움으로써 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이걸 반성하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도전 정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윤석열, 이재명, 김대중에게 배우라 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좋은 내용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